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2003년 사스급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한폐렴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3번째와 4번째 확진자가 6일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수많은 사람과 접촉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은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이 2002년 발생한 사스처럼 박쥐에서 발원한 것으로 확인돼 동물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중요 뉴스들이 실려 있는지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주요 뉴스들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어떤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 신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돼서 많은 그 정보들이나 많은 뉴스들이 또 중국을 비롯해서 외신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이 나오는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일면을 비롯해서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일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네, 중국의 우한폐렴이 지금 3,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사 내용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일면의 기사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요 헤드라인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중국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2003년 사스급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당한 기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우한폐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일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초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과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중국 정부는 매일 한 번씩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이 지금 일면 톱으로 그 제목을 단 2,744명은 27일 0시 현재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이외에도 중국의 각 성 단위로 발표를 해서 합산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2,8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80명 사망의 확진자 2,744명 이 지금 각 성별 합산은 지금 2,844명과 81명, 사망자 81명으로 돼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지금 춘제,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지금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설 이전과 설 이후는 약 3배가량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한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약 확진자가 1,000명가량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사스 때와 좀 비슷한데요. 사스 때는 5개월 만에 공식 인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번은 5개월이 아니라 공식 인정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 1개월 내지 한 2주 이상 사실 제대로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심각성을 깨달은 시진핑, 사스 때도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전쟁 선포를 하면서부터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시진핑이 직접 또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춘제 연휴 이후입니다. 춘제 연휴 이후에 각 그 성별 이렇게 고향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다시 또 다른 어떤 확산이 이뤄지지 않을까 해서 중국 정부는 지금 춘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휴를 연기했고요. 또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이 춘절 연휴 기간을 2월 2일까지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빠르고 이제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이제 초비상인데 국내도 역시나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벌써 4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국내에서도 공포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이 우한 폐렴에 대한 관리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4번째 확진 환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메르스 사태에서 어느 정도 겪었기 때문에 각급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지금 통제가 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우리도 역시 설 연휴였기 때문에 설이 끝난 다음부터의 어떤 확산 여부, 또 이제 언론의 보도가 이제 정보가 교환되면서 그 정보의 어떤 이 확산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설 연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2주 이내에 상당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승시켰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인데요. 사실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킨다는 건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홍콩이나 몽골이나 대만과는 다르게 이 3개 국가는 중국의 관광객조차 이제 입국을 이제 불허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관광 목적의 중국 관광객을 지금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한서 온 그런 그 모든 승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문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내린 상태여서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신문 1면에 위치하고 있는 우한 폐렴과 관련된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 수가 벌써 3천만 명에 육박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기사도 우한 폐렴 관련 기사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헤드라인입니다. 제주 명동도 무서워 번지는 중국인 포비아입니다. 중국인들을 이제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면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인데요. 국내에서 우한 폐렴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3번째와 4번째 확진자가 6일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수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에 대한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한 폐렴으로 길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라는 등의 사진도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일명 가짜 뉴스까지 돌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또 쇄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원은 40만 명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청와대는 아마도 지금 아직 그 중국 관광객을 금지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지금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가짜 뉴스입니다. 종이신문, 그러니까 신문이 나오지 않는 사흘 동안 SNS를 통해서 동영상이 많이 지금 확산됐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는 어떤 동영상,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불안감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졌는데 오늘 이제 각 신문들이 가짜 뉴스를 하나씩 구별하면서 전문가들의 어떤 이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포함해서 그 지금 나오는 어떤 동영상에 나오듯이 지나다가 멀쩡하다가 쓰러질 수는 없다. 그거는 사실상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하나씩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설 연휴 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했던 관계로 오늘부터 나오는 어떤 뉴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들, 특히 이제 명동이라든지 혹은 제주도라든지 이런 곳들과 관련해서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명동 나가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한산하고 이 제주도 여행을 기피하는, 그러니까 중국 여행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는 가짜 뉴스에 동요하지 않는 것도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특수를 노려야 했었던 뭐 항공이나 여행업계도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네, 일단 단체 여행객들, 단체 관광객들 중국 여행을 무더기로 지금 취소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사실 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많고 또 연휴 이후에도 2월, 3월 연이어서 이제 그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이 많은데 연달아서 일단 취소를 하고 있고요. 중국행 비행기의 승무원들 사실 비행기 내에서 뭐 이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말도 건네야 되고 친절히 보여야 되고 하지만 중국행 비행기에서는 승무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승무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겠고요. 인천공항공사 중국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한 단계 이런 어떤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저희가 우한 폐렴 관련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국내도 이런데 정작 이제 우한 폐렴의 근원지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세 번째 기사도 우한 폐렴 관련된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네, 하루 사이에 확진자 2배 급증, 중국 춘제 연휴 건국 후 처음으로 연장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춘절 연휴 기간이 2월 2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여기에 보이는 앞서 보신 사진은 텅 빈 베이징 거리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의 위력은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얼어붙겠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춘절 때 중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우한 폐렴의 발병지인 우한은 환자들 때문에 아수라장이었고요. 그 외에 중국 도시는 베이징을 포함해서 설 연휴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중국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우한 현지 분위기만이 아니라 베이징, 그러니까 수도 베이징도 역시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타격을 포함해서요. 베이징 시내의 거의 이 거리에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버스는 텅 비어서 다닌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이 발생이 된 우한은 사실 더 극심한 상황이겠지요. 우한이 보니까 1,1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병상은 4,000개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한 내에 우한 시장이 13,000개 정도로 병상을 늘리겠다. 그래서 벌써 지금 그 병실을 짓고 있는 어떤 사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한으로 특파했던 특파원들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아예 완전히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 식량들, 그러니까 비상식량이 떨어지고 있다. 너무 사재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특파원들도 택시를 타고 그 봉쇄 현장을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라든지 혹은 경찰들이 곳곳을 봉쇄하고 고속철도라든지 고속도로를 봉쇄했는데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기자만이 아니라 연이어서 그 안에서도
수천 명, 수만 명이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했다는 건 그만큼 의심되는 어떤 분들이 그 우한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그만큼 또다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 전문가의 표현을 빌어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아마도 중국 내 감염자가 9만에서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 내에 있는 그런 이 간호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동영상에서 9만 명이다 뭐 이런 어떤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0만 명 정도 이를 것이다라는 것이 아직 미확인된 어떤 네. 뉴스이긴 합니다. 네, 뭐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숨겨진 감염자나 확진자가 중국 내에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의 우한 폐렴에 대한 방역 대책은 어떤가요? 우한 발병 이후에 사실 이번에도 인재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춘제 이전에 뭔가 이 단계적으로 격상시켰어야 됐는데 우한시에서도 1월 19일 춘제 중간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광장에서 모이는 축제를 그냥 허락해 버린 거예요. 네. 그 이전에 그걸 막았어야 됐거든요. 지금 31일까지 1월 31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비난이 쏟아지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나 혹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뭐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요. 또 임시격리치료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5,000개를 더 뭐 증설을 하고 있는데 합쳐서 13,000개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즉 13,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베이징, 선전 등 중국 대도시를 봉쇄할 것이냐. 만약 봉쇄를 한다면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심각하다라는 뜻으로 여겨지면서 중국 내는 아마도 패닉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일단 시진핑은 중국 대도시를 봉쇄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얼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충분히 피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는 명절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텅 빈 거리의 베이징 도시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요. 우한 폐렴 공포 번지는 세계 경제입니다. 일본 증시가 전일 급락을 했고요. 국제유가도 지금 연일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한 폐렴의 여파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여파가 이제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설 연휴로 그동안 휴장이었었던 국내 증시도 오늘 그 불안과 공포 심리가 개장과 함께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한 폐렴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일단 아시아 증시는 일본만 열렸습니다. 네. 나머지 아시아 증시는 설이라는 공통적인 그런 연휴 기간 동안 열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약 2% 정도 지금 하락했습니다. 평균 지수가요. 그다음에 지수는 하락했고 또 안전자산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금이라든지 엔화, 네. 달러. 엔화가 달러당 108.91엔으로 2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원자재 시장이 이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 이란 간 군사 분쟁 우려 때문에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또 미국산 브렌트유를 포함해서 원자재 시장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불안할 때 급등할 수밖에 없죠. 지금 2주 만에 또다시 이제 굉장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우리나라 증시나 또 미국 증시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한 폐렴에 따라서 뭐 여행이나 항공 관련 기업들이 각 나라별로 또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리스크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그 연초의 발표 이후에 상당히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또 반도체 시장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 좋은 영향일 것이다라고 해서 4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기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어떤 기대 뭐 이런 것들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항공산업, 항공사들의 주가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주가가 4.03% 하락을 했고요.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라든지 관광산업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경제 성장률에 일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사스나 메르스의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지속되지는 않아서 단기적인 어떤 충격은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단기 악재로 떠오르게 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도 오늘 우한 폐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3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기사 제목은요. 사람 질병 병현균의 60%는 동물이 옮긴다입니다. 그렇다면 우한 폐렴, 이 사스 등의 질병이 왜 어떻게 동물로부터 감염이 되는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우한 폐렴이 2002년 발생한 사스처럼 박쥐에서 발원한 것으로 확인이 돼 동물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현균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바로 우한시의 한 해산물 시장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 판매한 야생동물이 우한 폐렴의 근원지가 됐습니다. 그럼 동물 유래 감염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여기 이제 우한 시장에서 꽁이라든지 뱀, 박쥐가 판매가 되는 게 확인이 됐고, 일단은 박쥐를 이제 사람이 또 섭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산물 시장, 화난 수산물 시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네. 안에 들어가 보면 해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야생동물을 식육하는 그런 도살하고 식육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 연휴 동안 뉴스를 접한 분들은 뱀에 의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설 끝나자마자 전문가들 이 해석에 의하면 뱀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박쥐가 숙주가 돼서 박쥐를 먹은 뱀을 이 있었고 그 뱀을 사람들이 먹음으로써 발병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일부 잘못된 보도가 나오는데 온혈동물에서 냉혈동물로 갔다가 다시 온혈동물로 이 바이러스균이 옮기는 사례는 아직은 없다. 뱀은 냉혈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설치류에서 그러니까 포유류로 가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 파충류로 가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쥐가 직접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로 출현하는 이런 신종 그런 질병들의 75%가 사람도 감염한다는 거예요. 즉,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병을 사람이 직접적으로 바로 옮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병들은 동물이 갖고 있는 병도 사람이 직접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가장 큰 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즉 항생제. 네.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부터 투여를 해갖고 또는 그들의 사료에 투여를 해서 인체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질병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가 2015년도에 18,000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거의 10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항생제를 남용함으로써 질병이 생긴다. 두 번째는 도살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화난 시장, 수산물 시장도 안에 들어가 보면 야생동물을
도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을 새로운 질병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2016년도부터 동물 사료에 이렇게 항생제 첨가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한 폐렴이 어떻게 발병하게 된 건지 그 근본 원인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